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3월의 시작입니다. 3월에는 좀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달려줘야 될 텐데 우리들의 코인 그동안 너무 얻어터지고 쓰러져 있죠 지금. 3월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2월이 어땠는지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7.39% 하락이었습니다. 이건 좀 실망스러운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대 2월 중 가장 저조하진 않고 여기 또 더 안 좋은 게 있긴 한데 이때는 마운트국스 해킹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을 제외한다면 이번 2월이 가장 좋지 못한 그런 성적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번에도 해킹이 있었어요. 그래도 반감기 다음인데 반감기 다음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기대했는데 우리의 기대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뭐 투자란 게 기대대로 예상대로만 된다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손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상 궤도 안에서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할 텐데 2024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두 번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연초의 상승, 그리고 긴 횡보 후 하반기 상승,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쭉 상승했습니다. 이건 ETF, 이건 트럼프 당선. 그런데 이 두 번의 상승, 먼저 ETF는 일회성 이벤트인가요?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진행형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상승. 이건 일회성 이벤트일까요? 트럼프 당선에만 의미를 둔다면 끝났습니다. 벌써 당선됐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없잖아요. 다음 대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이 왜 중요할까? 트럼프가 본인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미국을 암호화폐 캐피털,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기대치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매일매일 떡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호재를 던져주기를 기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당장 돼야 되는데 이게 당장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공부해와. 그리고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략적 준비자산 신시아 루미스가 발의한 그 법안은 또 논의를 거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올해 안에 힘들 수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기만 한다면 이건 뭐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이벤트인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아니니까, 내일 될 것 같지 않고 다음 달에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나고 이러다 시즌 끝나버리면 나중에 어디 하락장에서 돼봐야 뭐 약발이 안 먹히겠지, 이런 생각도 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전략적 준비자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진심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니까 진짜 친암호화폐 인물들이 더욱 자리에 앉아가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SEC가 달라지고 있고 재무부, 상무부가 달라지고 있고 암호화폐 차르가 탄생했고 정말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번 상승장에 초석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한 일주일, 2주일을 돌아보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유출만 있어 왔습니다. 잠깐 하루 쉬고 유출, 끊임없는 유출. 이때는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유입으로 마감합니다. 순유입. 와. 그런데 규모가 살짝 아쉬움이 있어요. 9,400만 달러. 이건 분위기 전환을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 ETF 거래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멈췄다고 하기에는 매일매일 매도 버튼을 눌렀는데 손목이 아파서 잠깐 쉬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건 조금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방어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팔고 있는 사람은 단기 투자자들 그리고 초보들이다. 제가 지난 생방에서 나눈 자료인데요. 24시간 홀딩하고 있던 사람이 판 물량이 14%, 일주일에서 하루 이 사이에 홀딩하고 있던 사람들이 판 물량이 42.85%입니다. 일주일에서 1개월 31.3%, 1개월에서 3개월 11.9%. 결국 이 사람들이 다 팔았습니다. 3개월 이상 보유자들이 판 건 뭐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보들 또는 단기 투자자들의 선택인데 뭐 초보들은 괜히 이거 투자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돈 주고 그냥 쓱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결국 팔 사람들이 팔았다. 어차피 나갈 사람들은 나가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가고 좀 정리가 되고 스트롱 핸드 초강력 핸드로 비트코인을 꼭 붙들고 있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받쳐주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누가 스트롱 핸드일까요? 기관들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 나라들, 국부펀드 이런 데서 담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더 단단해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도 뭐 이 정도 털고 거품 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이러했습니다. 여기가 2월 3일 그리고 여기가 2월 말입니다. 자, 제가 지난 생방에서 CME 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CME 갭이 채워지기를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트레이더들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CME 갭이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갭이 보이죠? 이때가 트럼프 당선입니다.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월요일 장 열었을 때 벌써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이렇게 틈이 벌어졌는데 이걸 갭이라고 합니다. CME 갭. CME 선물 시장에서의 갭이다. 일반적으로 CME 갭은 언제나 채워진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트레이더들이 여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매수하려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채워진다 이러면 이제 아무도 안 사니까 기다리겠죠. 그래서 다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들의 뒤통수를 치고 거의 메꿔지는가 하다가 야 거의 뭐 그냥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여기서 올라가 버립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면 77,930달러에서 86,67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8,675달러까지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갔습니다. 아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CME 갭은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지금 CME 갭보다는 이제 올라와 버렸는데 다시 내려가서 그 자리 메꾸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뭐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 뭐 거의 채워진 거랑 다름없지 뭐 이 정도면 채워진 걸로 인정 그러고 가자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뒤에 마음은 좀 남아있는 거죠. 말로는 그냥 아이 다 채워진 거 똑같아 자 채워져서 가자 갈 길 가자 우하고 데리고 가려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뒤를 쳐다보니까 마음 놓고 못 달리는 거죠. 그래서 살짝 찜찜함이 있는데 만약에 혹시 어떤 악재가 나와서 충격이 가해지면 그걸 빌미로 그렇지 다시 CME 갭을 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쉬움이 있지 않나. 조금 찜찜하기도 하고 마치 화장실 갔다가 그냥 안 닦고 나온 그런 정말 그런 기분일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하락에 블랙록이 한몫을 했습니다. 블랙록의 ETF마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렸으니까 블랙록은 그냥 영업 잘해서 사람들 다 모으고 국부펀드도 데려오고 기관들 부자들 다 쓸어 모아서 비트코인을 그냥 막 계속 매집할 줄만 알았는데 아니 블랙록이 지난 한 2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막 내다 던졌습니다. 살짝 배신감이 느껴졌는데 그런데 블랙록이 어제 이런 발표를 해요. 1,500달러 규모 모델 포트폴리오 상품에 BTC ETF를 추가한다. 블랙록의 ETF, 아이비트죠. 아이비트를 이 상품에 추가를 해서 이 포트폴리오 상품,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이 상품에서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규모가 1,500억 달러 규모. 와. 그러면 이 새로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좀 재미 좀 보게 하려고 가격을 좀 낮춘 다음에 사자마자 떡상하면 받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뭐 그렇지만 우연의 일치겠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왜 이렇게 가격 방어를 못 해주고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 발표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복습. 2024년 상승을 주도했던 두 가지 요인이 있다면 ETF 그리고 트럼프 당선이었죠. ETF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 3주 동안 많은 유출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많은 ETF 전문가들, 발행기관들, 블랙록이,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트 대표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작년보다 나을 수 있는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트럼프.
트럼프가 표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혹시 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거의 뭐 다른 얘기만 하고 코인에 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3월 7일 첫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담 주최. 3월 7일에 뭔가 트럼프가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크립토 서밋이라는 행사인데요. 첫 번째 백악관 크립토 서밋 2025년 3월 7일에 이벤트가 열립니다. 행사 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며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자, 크립토 업계 창설자, CEO, 투자자 및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 코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그룹의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자, 이날 무슨 발표가 있을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트럼프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코인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은 기관들, 많은 사업체들, 개발 회사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미국이 코인 사업을 주도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움직임.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제는 솔라나 관련 소식을 전해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솔라나의 락업 해제. 결과는 어땠을까? 여러분들 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알겠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솔라나의 가격은 평온합니다. 이 락업 해제, 이 악재는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악재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갈 길을 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의 유통 물량을 보면 이렇게 탁 튀어 올랐습니다. 여기가 오늘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규모 락업 해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CME 선물 시장에서 3월 17일에 솔라나 선물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솔라나 티커가 벌써 DTCC에서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라나 선물이 시작되려나 보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선물이 나왔다는 건 바로 현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솔라나 투자자들의 가슴이 설레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포즐이 나왔습니다. SIMD 0228 솔라나의 인플레이션을 80% 감소시키자. 80%를. 와,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솔라나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스테이킹 보상을 통해서 새롭게 민팅이 돼서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동안 솔라나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최근 많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4.5%라고 하는데 이번 프로포절이 승인된다면 0.87%로 줄어듭니다. 와, 이건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인데 거의 비트코인과 맞먹는 그런 사운드 머니가 될 수 있는 솔라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포즐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밸리데이터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밸리데이터라면 이 스테이킹을 해서 코인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상을 조금만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돈 조금만 줄게. 80% 깎아서 주겠다. 그러면 밸리데이터들이 보상을 조금 주는 거니까 내 돈 뺏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 아이씨, 안 해! 하고 털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도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오르잖아. 가지고 있는 솔라나가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 설득을 할 수는 있겠는데 밸리데이터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만약 승인이 된다면 솔라나에게 굉장히 강한 상방 압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관련입니다. 이더리움 재단 새 리더십 공식 발표. 새 리더십. 와, 제가 요즘 본 이더리움 관련 소식 중 가장 좋은 소식이다. 리더십이 누군가요?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이 너무 엉성하게 이더리움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이더리움을 팔아버린다든지 자기 이더리움 나 팔아 그리고 나서 막 기부를 한다든가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비탈릭이 개발은 잘하지만 팀을 끌고 가기에는 좀 리더십이 약하지 않나. 엉뚱한 결정을 자꾸 해대고 이더리움을 그냥 다 잡아뜨리고 있는 비탈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야, 비탈릭 잠시 쉬어라. 그리고 좀 노련한 사람이 맡아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저스틴 선이 들어와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건 뭐 현실적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이더리움을 맡아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핵심 연구원인 샤오웨이 왕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장 큰 실행 고객 중 하나인 네버마인드의 CEO 토마스 스타인차크 이 두 사람을 공동 이사로 리더로 이렇게 리더십 구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디파이에다가 예치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만들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이번에 선출된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원 왕,
이 사람이 네버마인드의 스탄 차크. 자, 이번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더리움 분위기 전환을 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에이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미드나잇이라는 파트너 체인의 출시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에어드랍을 해주고 이게 치고 나갈까? 카다노의 파트너 체인이 활성화가 된다면 카다노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발돋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드나잇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날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드나잇, 이 미드나잇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에이다 홀더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체인에 있는 다른 코인 보유자들한테도 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그리고 카다노 이렇게 8개 블록체인에 걸쳐서 3,700만 개의 지갑에 에어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생태계에 진입하면서 카다노에서 가장 큰 경제적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자, 뭔가 큰 한방을 노리고 있는 에이다인데 그런데 얼떨결에 다른 코인들까지 공짜 코인을 받게 생겼어요. 해당 코인 갖고 계신 분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는. 하지만 이 미드나잇 출시는 카다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지금 공포 속에 쪼그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이 척척척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우리가 그걸 목격하면서도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코인이 이 계좌 속에서 쪼그라져 가고 있으니까 발전을 하면 뭐하나. 그건 뭐 너네들끼리 잘 발전하고 나는 돈 벌어야지. 내 코인 손실이 얼만데. 공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블랙록이 판을 깔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또 쟤네들끼리 모여서 뭔가 일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코인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우리들의 계좌 속에 수익이 좀 나야지. 괴리감이 느껴지는 지금입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와 가격은 맞춰갈 수밖에 없죠.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나아간다면 뭔가 지금이 힘들지만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들의 이 계좌 속에 언젠가는 수익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